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질사 전문가 에듀윌의 박지웅입니다. 자, 이번 11월에 치러진 시험이죠. 2021 하반기 시행된 질사트의 시험 후기가 궁금하실 겁니다. 아마도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시험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시험의 결과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셨던 분들일 거고요. 거기에 또 추가로 이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요 다음 2022죠. 2022년 상반기나 하반기 질삿을 노리시는 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 후기를 전달해 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이었는지 요거부터 좀 살짝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좀 해볼게요. 우선 질사트 시험 자체가 뭐 일단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수리 논리랑 추리 두 개 영역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고요. 계속 고정적으로 온라인으로 치러지면서 이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수리 논리는 20문항 30분, 그 다음에 추리는 30문항 30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기에는 그러니까 수리가 좀 어렵고 추리가 쉬운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뭐 전혀 그렇지 않고요. 둘 다 난이도는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그래도 여기서 변별력이 있는 걸 따진다면 수리 논리가 조금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죠. 이게 영역별로 과락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정확한 과락 점수를 비공개로 하고는 있지만 우리 과락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이 아닌 게 나는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얻었는데 과락이어서 떨어졌지 뭐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붙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락 기준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아시든 모르시든 크게 합격에는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대신 이제 이거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면 감점 여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감점이에요.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게 되면 시험 보는 시간 자체가 매우 부족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푸는 동안 시간을 썼을 거 아니에요. 시간도 날렸고 점수도 날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감점이 있냐 없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하고요.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실 거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나름의 빅데이터를 쌓으셔서 나는 이런 류의 문제는 실전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두고 갈 거야. 아니야, 난 이건 무조건 가져갈 거야. 이 기준을 세운 상태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정보가 되죠. 그래서 아예 좀 평소에 많이 틀려왔던 문제, 시험에서도 난이도가 그렇게 만만치 않게 나왔다면은 가볍게 버리고 가는 연습, 그게 되게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 감점의 존재 유무가 되죠. 감점이 존재하고요. 모르는 문제는 건드리지 않는다. 찍는다 하더라도 정답률이 33%를 넘기지 않는다면 섣불리 찍지 않는다. 33%라는 거는 유력한 정답이 3개 이내로 줄어들었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출제 유형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 뭐 굳이 언급을 한다면 내신형 정도쯤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셨죠? 교과서에 있는 문제 내는 게 내신 문제잖아요. 내신 문제쯤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요새 뭐 질사트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여러분들은 그 예전의 고등학교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치열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신 자체도 되게 어려웠던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신이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겪은 내신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재가 있고 어느 정도 정해진 한도 내에서 유형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쯤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수능형이라는 게 어떤 분들한테 또 수능이 되게 쉽게 느껴지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딱 하나의 틀을 준 것도 아니고 매번 문제 유형도 바뀔 수 있고 나오는 단원도 좀 달라질 수 있는 큰 유형은 있지만 애초에 대기업들은 큰 유형이라는 게 기존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질사트는 어느 정도 좀 정해진 고착된 유형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정도고요. 그 외 기업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포괄적인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시험이었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시험의 난이도는 어땠는가? 원래 어땠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난이도는 요 중간. 사실 중간보다 조금 더 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중간보다 여기보다 아주 조금 더, 그렇다고 별 4개짜리도 아니고 진짜 조금 더 막 5점 만점, 난이도가 진짜 어려운 게 5점 만점이라고 한다면은 한 뭐 3.3 요런 느낌 정도? 아주 조금 정도요. 매 회마다 세부 난이도는 상이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그냥 중간보다 조금, 내가 준비 좀 더 많이 했으면 붙었을 거야. 이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하시는 그런 시험이죠. 평균적으로 평이 하고요.
하지만 만점 받기는 시간 때문에 불가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만점을 못 받는 분들이 또 없는 건 아니라서 물리적으로 또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준비 많이 하시는 그런 빌런들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시험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푸실 때 그냥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하던 친구들의 마인드로는 문제를 이렇게 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좀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문제를 다시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수리 논리 파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여기가 좀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원래 이제 제일 처음 나왔을 때 초기 모델은 문항수가 대여섯 문항이 응용수리가 나왔어요. 연립방정식 형태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개선되면서 응용수리는 네 문항으로 감소되었다. 원래 이제 기존에 우리 에듀윌 교재에서는 두 문항으로 감소되었다라고 평을 하는데, 사실상 네 문제라고 보는 게 맞는 게, 앞에 두 문제는 응용수리 완벽하고요, 뒤에 두 문제는 사실 수열 문제라고 하기 부끄러울 만큼 대단히 쉬운 더하기 빼기에 대한 판단만 하면 되는 아주 심플한 응용수리 형태로 뒤에 두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응용수리는 네 문항으로 보시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유지가 계속 되고 있고요. 여기 문제가 난이도가 평이하고 여기 문제 어려웠습니까? 라고 할 것도 아닌 게, 이미 여기서 나올 만한 유형들을 진짜 그 기본서, 지사트 기본서 보셨습니까? 진짜 100문제 있어요. 응용수리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문제가 한 100문제 나와 있는데, 거기 있는 것 중에서 계속 도는 느낌이에요. 마치 이제 문제은행에서 뽑는 느낌? 출제자 따로 안 뽑고 정말 그 정도로 돌고 도는 유형입니다. 단지 소재만 다를 뿐 문제 질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구성들은 방정식의 활용 문제 쪽에서 나오거나 경우의 수와 확률 쪽에서 나오거나 아니면은 수열 중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수열을 따로 빼지 마시고 어렵지 않은 수열이니까 여기 응용수리 공부하는 김에 좀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하시면 좋죠. 패키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료 해석을 좀 따로 봐야 되는데요. 자료 해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시험도 그랬고 이전 시험에도 그랬고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연산이 너무 많대요. 본인들이 생각하신 기준보다 많은가 봐요. 근데 연산 문제가 그 어떤 시험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연산은 원래 늘 나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본격적인 연산 질문을 하는 건 세트 문제에서 좀 나오거든요. 세트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면서 첫 번째 문제가 해석형으로, 그러니까 쟤는 비율이 제일 커, 쟤는 증가율이 제일 커, 쟤는 계속 증가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해석형 문제 하나에다가 뒤에 연산형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다 연산형으로 계속 이제 매칭을 해놨어요. 이 연산 자체가 자료 해석에서 나오는 연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정말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에 대한 연산들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문항수가 16문항이라고 하지만 또 이런 연산 문제들을 빼면 한 12문항으로 주는 한 4문제 정도가 다시 연산으로 빠지는 그런 게 됩니다. 땡큐한 거라면, 정말 좋은 거라면, 연산 연습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시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요, 최근에 나왔던 문제, 바로 요 직전에 2021년 요번 하반기요, 이번 11월에 치러진 시험에서 나왔던 질문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죠. 25% 하락, 20% 상승.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몇 퍼센트 하락한 거야? 이런 질문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 이제 공부할 때 25% 하락이 0.75를 곱한다, 20% 상승이 1.2를 곱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배우신 분들은 금방 하셨을 겁니다. 하락과 상승은 정말로 하락 상승 그대로 반영해서 5% 하락이 있고요. 여기다가 추가로 하락 상승에 연속적으로 반영됐다면 걔네들의 곱하기가 추가 반영된다. 25에 20%면 몇이에요? 5%죠. 5%가 추가로 반영되었다. 그래서 하락은 총 10% 하락이야. 그러니까 총 10% 하락된 거를 바로 이제 좀 보자마자 굳이 연산 곱하기 같은 거 하지 않고 보시는 이런 유의 연습들이요. 이런 것들 하신 분들은 여기서 시간을 많이 아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제 풀고 시간이 남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시간 남았다는 분들이 후기가 꽤 많았죠.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뭔가 자료 해석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연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해석형 문항으로 좀 구성되어 있다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쉬워서 다소 평이하다라는 평을 받는 이제 그런 시험이죠. 여기에는 연산의 비중이 높다는 거, 그 어떤 시험보다 좀 더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는 거. 이거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습니다. 최대한 좀 문제를 쉽게 내려고 많이 고민한 흔적들이 보여요. 그래서 서류 허들이 높아진 거죠. 자, 그러면은 요번 2021년 하반기 후기가 어땠는가? 요 얘기를 일단 해야 하려면요, 체감 난이도부터 좀 얘기를 해줘야겠습니다. 체감 난이도가 몇 점입니까? 10점 만점이 가장 어려운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1점이 가장 쉬운 걸로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평가를 이제 시험 보신 우리 에듀윌러들이 좀 평가를 하셨어요.
요것들을 쑥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되게 많았습니다. 응답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해봤을 때 나온 분들의 평균을 보니까 6.7, 상반기보다 0.3 떨어졌습니다. 뭐 나름 빅데이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응답을 주신 거라. 이게 뭐예요? 난이도가 원래 전엔 7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중간과 어려움의 그 중간, 중상급 정도로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그거보다 점점 더 떨어지고 있죠. 난이도가 높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들 응답하시는 분들은 합격의 삘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응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들어와서 계속 궁금한 거예요. 내가 합격했는지 남들은 어떤지가 궁금해서 이 응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시험 보시고 나서 진짜 좀 떨어지는 점수 받으신 분들은 아예 응답도 안 하세요. 그래서 보통 응답하시는 분들이 합격에서 가장 가까운 분들, 좀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좀 그렇긴 하고요. 그래서 이 점수는 합격에 가까우신 분들의 체감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더 어려웠던 건 뭡니까? 수리랑 추리 두 개 파트로 되어 있었는데 수리가 어려워요, 추리가 어려워요? 라고 물어본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수리가 더 어려웠다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자료 해석은 연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평을 하는 거고요. 추리 같은 경우는 이 경우를 나누는 조건 추리가 많아서 어려웠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어려웠다라는 건 시간 내에 풀기 어려웠다라는 거지 이 문제가 정말 어려웠다라는 건 아니에요. 연산이 여러분들에게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추리는 또 어떻고요. 그래서 사실상 둘은 좀 비슷한데 그래도 수리 쪽이 조금 더 많기는 했습니다. 평가 자체가요. 그럼 기존 시험과 계속 유사했나요? 계속 유사하다 얘기했는데 이번에도 유사했나요?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몇 가지 후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요. 수리 계산 질문 많았다. 원래 많아왔죠. 숫자 구성 깔끔했다. 기존에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이 말씀을 하세요. 에듀윌 문제집 너무 어렵대요. 에듀윌 문제집이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정도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너무 쉬운 걸로 준비하셨다가 어려운 문제 보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에듀윌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웠고 실제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에듀윌 문제집으로 쓰기 잘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이게 무슨 뭐 홍보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재는 준비하실 때 이 정도 난이도로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료 해석 보시면 알겠지만 몇 문제가 있어요. 한두 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와요. 조건 추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한두 개가 좀 어렵게 나오는 거고요. 그 외에는 보통 무난하게 그 한두 개로 난이도가 누가 좀 높아 낮아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뭐 대소 비교는 왜 이렇게 많아요? 기존과 비슷했어요? 이런 평가들. 그래서 전반적으로 섞어봤을 때 정리할 만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020 하반기, 2021년도 상반기, 그리고 이번 2021년도 하반기까지 모두 유사하게 출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나올 내년 상반기에도 크게 바꿀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충분히 이 방식을 3번이나 유지를 했는데도 문제가 없다라고 느낀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를 치르기 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번에 바꿨어야 돼요. 이번에 만약에 바뀌었다면 또 바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바꿨을 때 이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바꾸지 않은 체제로 지금 시험이 3번 치러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내년 2022년 상반기를 준비하실 때에도 일단은 기존대로 좀 가시면 되겠죠. 좀 정리를 해보면요. 수리랑 추리는 둘 다 난이도가 좀 비슷했다라는 평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부터 하반기까지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는 교재들이 된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웬만하면 좀 이름 있는 교재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리 문제 숫자가 깔끔해서 체감상 쉬웠다라는 이런 평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평소에 연습하실 때부터 너무 난해한 숫자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평이한 숫자들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연산 연습은 중요하니까요. 조건 추리를 좀 열심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죠. 매 평마다 등장하는 조건 추리 문제 어렵다니까. 그리고 수리는 세트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문제 준비하셔야 되고요. 도표 문제, 증감률, 비교 문제 다수 출제되고 있으니까 뭐 연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도표 분석 능력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키우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요. 타사 문제집보다는 에듀윌 교재가 분명히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 시험 문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타사 문제집보다는 지사트가 어렵고 그리고 에듀윌 문제보다는 지사트가 쉬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집으로 준비하셔야 될지 분명히 좀
이 부분에서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제가 에듀윌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평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그게 맞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집으로 보시기를 권장하고요. 그리고 도형 패턴 등은 문제집과 100% 동일하게 출제된 것도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어느 출판사여도 다 그럴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막 굳이 막 엄청나게 뭐 그렇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패턴들이 어느 정도 고착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중요한 사실인 거죠. 난이도는 아주 조금 어려웠던, 아주 조금 어려웠던 6.7점 정도로 받았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면서도 이제 그러면은 뭐 해야 될지 또 나름 좀 디테일하게 정해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 대비 방향을 좀 얘기해 드리면요. 이건 2021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리 논리 추리 집중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삼성은 이것만 낼 겁니다. 다른 기업들은 뭐 낼지 몰라서 다 해야 되지만 삼성은 그냥 이것만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이 파트만 수리 논리 추리만요. 온라인 시험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과목을 낼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과목을 집중하게 되면 그럼 이걸 뭘로 할 것인가? 최근 3개년 기출 정도는 찾아보시는 게 맞습니다. 3년 전으로 가게 되면은 온라인 체제로 전환되기 전이라서 다른 과목들인데 다른 것들은 쳐내시고요.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 출제되고 있는 과목들과 동일한 파트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최근 기출 문제는 보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 그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냈던 거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부 유형 분석이나 기출 맞춤 학습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을 사서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온라인 강의나 이런 거 하나 끼고 가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전적인 연습인 것 같아요. 온라인 체제는 분명히 다릅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 문제집에다 진짜 열심히 푸시더라도 모니터 보고 푸는 거는 또 완전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어렵건 쉽건 시간 딱 정해놓고 실전처럼 모니터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걸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시험이 임박했을 때 한 3주 이내로 들어오면은 매주 1회, 2회 실전처럼 연습하시는 거를 배를 늘리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3회분, 4회분씩 좀 많이 풀어보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나중에 시험이 임박했을 때쯤 돼서는 좀 타사 문제집들의 쉬운 걸로 자신감을 얻으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물론 2022년 상반기도 우리 에듀윌에서 또 신규 교재가 나오고요. 좀 많이 좀 개편이 돼서 좀 문항들 구성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좀 구성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까지 에듀윌은 계속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2-3번은 도전합니다. 한 번에 들어가시는 분들 많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합격할 때까지 끝까지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과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